올해 IPO 대어로 꼽히는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내 뷰티 사업을 출범시키고 또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도 곧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1호 상장이자 지금 수조 원대 단위의 IP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인데 최근에는 이 적정 가치를 놓고 좀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말 컬리는 IPO, 프리 IPO로 이제 4조 원의 몸값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다, 그렇죠. 또 인플레이션이다, 여기다 또 IPO 시장 냉각까지 겹치면서 증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예. 증권가에선 이 같은 증시 여건과 장외시장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몸값 4조 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컬리의 입장은 좀 반대겠죠. 예. 증시 여건을 봐가면서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극히 드문 장외 거래 가격으로 컬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보면 컬리의 지난해 거래액이 2조 원입니다. 올해는 3조 원으로 1조 원이나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때문에 이 같은 실적 성장세를 감안해도 몸값 4조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 외부 평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앞서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던 쿠팡과 또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공모가 책정할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장 거래액의 한 2.5배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았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4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몸값 4조 원인데 올해 거래액은 3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치면 사실 몸값 4조는 1.3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컬리의 입장에서는 쿠팡은 2.5배 수준으로 해서 몸값이 매겨졌다. 예. 우리는 지금 그거랑 비교하면 반값 수준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컬리는 연평균 10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규모를 줄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컬리 몸값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상장된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네. 보니까 비교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적정한 기업 가치를 매긴 거냐라고 따져보기에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남는 상황인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컬리는 이 4조라는 몸값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거래액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은 앞서서 또 제가 소개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입니까? 기존의 컬리는 좀 직매입을 고집해 왔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늘리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 혹은 이제 물류센터에 좀 보관할 필요가 없는 숙박권이나 전시회 티켓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올해 안에 컬리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죠. 컬리페이도 출시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충성 고객 확보에 좀 유리하고요. 예. 또 외부로 아무래도 지출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점을 줄일 수 있어서 수익성을 좀 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신선식품 관련해서는 경쟁력은 좀 확보를 했으니까 비신선식품으로 좀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컬리는 9월부터 좀 선보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생활 방식 분야를 중심으로 큐레이티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서비스입니까? 지금 강조하는 게 기존의 오픈마켓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신선식품을 선택할 때 김수라 대표가 직접 셀렉부터 검증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판매도 되겠다라는 검수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비신선식품을 어떻게 검증을 하냐, 오픈마켓과 똑같이 상품을 내놓고 팔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오픈마켓 사용할 때 이게 정말 정품이냐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우리 타깃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전자제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층은 최근에 나온 폴드
제품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제품만 판매할수록 허가를 하겠다. 선별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선별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는 고객들의 신뢰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대신 이제 상품 배송이나 이런 건 제조사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컬리의 장점, 셀렉한다는 장점, 그런 그쵸. 신뢰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신선 제품까지 또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는 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히 비신선식품 영역으로의 분야 확장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소개를 했지만 화장품 필드로도 좀 분야를 네. 넓히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지금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중에는 정식으로 론칭을 하겠다. 화장품 판매 채널인 뷰티컬리를 선보인다는 건데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비신선 식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품은 어쨌든 신선식품은 이제 날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선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예. 빨리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좀 비교적 길다 길죠. 보니까 재고 관리가 좀 쉽습니다. 또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물류센터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주 고객이 20대에서 막 40대 여성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 고객층을 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컬리의 몸값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쿠팡은 현재까지 뭐 마켓컬리도 비슷하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몸집을 불렸고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바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컬리도 몸값 높이는 거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쿠팡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확장 스타일이 낯설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컬리는 언제쯤을 이 상장 적정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증시는 그 투자 심리라는 외부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컬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최적 상황에 입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뭐 6개월 내에 공모를 완료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상장 적정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컬리가 진행하는 이 신사업들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에 그 연초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전문가 시각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너무 얼어있는 부분도 있고 올 연말이 되더라도 투자 심리가 네. 회복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가능성이 있냐? 뭐 취재 결과 뭐 당연히 컬리는 현대 오일뱅크나 SK 실더스, 뭐 CJ 올리브영 등과 같이 공모 취소를 하진 않겠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럼 예. 소카처럼 공모가 조정을 해서라도 상장을 할 계획은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사업 통해서 기업 가치 올리기에 총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컬리의 공모가 향후 상장을 추진하는 그 적자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